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청결고추의 고장 괴산군이 올해는 벌써부터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빨간색을 주제로 펼쳐지는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이 개막한 건데요. 올해도 빨간색이 가득한 축제장에서 다양한 빨간 맛을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너른 하천이 붉은 물결로 일렁입니다.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부터 아이 손만큼 작은 꽃송이까지 괴산을 가로지르는 동진천을 따라 양귀비와 장미, 작약 등 빨간 꽃 10,000송이가 활짝 피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예뻐요. 꽃 같은 거하고 주위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연인끼리, 친구끼리, 그리고 가족끼리 나들이객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추억을 담습니다. 피어있는 양귀비 꽃이 이쁘고 네, 굉장히 처음에 눈에 확 들어왔고요. 공기가 좋고 저희를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아서. 네, 그래요. 중국 미인처럼. 괴산의 대표 농산물인 청결고추의 상징인 빨간색을 테마로 한 빨간맛 페스티벌. 축제 기간 빨강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축하 공연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매운 음식 먹기와 맵부심 겨루기 같은 화끈한 먹거리 행사도 펼쳐집니다. 먹거리 많고 여 와서 한 바퀴 도니까 좋네. 한 번씩 와서 구경을 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좋고 우리 요 떡볶이도 아주 맛있네요. 그 커피도 있어.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축제 2년차를 맞아 즐길 거리도 더 풍성해졌습니다. 천여 마리의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나비 터널과 반딧불이 체험장을 운영하고 음악 분수대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축제장 상공으로 드론 1,200대가 날아올라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아마도 이런 축제는 대한민국에서 없을 것이다. 와서 보고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은 오는 25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오는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의 충북 유권자 수가 전국의 3.1%인 137만 8,75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14,000여 명 늘어난 수치로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52.7%로 과반을 차지했고 단양군이 1.8%로 가장 적었습니다. 또 지난 대선보다 남성의 비율이 0.2% 늘었고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6월 3일 대선이 11일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빨간맛 페스티벌이 열린 괴산에서 총력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광희, 노영민 선대위원장이 괴산을 돌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서승우, 박덕흠 선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잇따라 충북을 방문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음 주 초 충북을 방문할 예정이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내일 단양 구인사, 모레는 옥천 유경수 생가를 방문합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내일 저녁 청주 지역을 찾아 유세를 벌이고 노동 현장을 둘러봅니다. 충청북도가 교비 유용 의혹을 받는 김용수 충북도립대 총장을 직위 해제하고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을 총장 직무대리로 지정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월 제주 연수에 배우자를 사적으로 동행하고 5명이 닷새간 5성급 호텔에 머물며 5천만 원을 연수비로 지출해 교비를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이첩받아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자 뒤늦게 김 총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인 청주에서도 처음으로 발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등은 지난 21일 청주시 남이면의 한 과수원에서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과수원 반경 2km 이내에 있는 2개 과수원 0.01헥타르를 매몰 처분하고 남이면 15개 과수원에 대한 정밀 예찰을 벌입니다.
또 오는 31일까지 청주시 과수원 301곳에서 합동 정밀 예찰을 실시합니다. 올해 과수화상병은 전국 12개 농가 5헥타르에서 발생한 상태로 지난해 발생 면적 대비 19% 수준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반려동물 식품을 뜻하는 펫푸드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사료에서 이제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고려한 고품질의 펫푸드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려견의 근육 발달과 장 건강을 위한 먹이부터 단백질의 소화와 관절을 돕고 고양이의 피부와 털을 개선하는 기능성까지 다양한 펫푸드가 출시됐습니다. 아픈 반려동물이 먹기 편하도록 죽과 스튜 형태의 식품과 심장질환 등 특정 질병 치료를 위한 처방식도 나왔습니다. 과거 동물 사료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먹거리였다면 이제는 영양과 건강을 고려한 가족 구성원 식사로 펫푸드가 진화했습니다. 반려동물은 특히 보호자가 주는 음식밖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주는 사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펫푸드 생산 기업도 전문성을 강화해 반려동물 먹거리의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생닭과 생연어 등 신선한 원료를 엄선하고 사료관리법보다 엄격한 식품 안전 기준을 적용해 위생과 안전을 책임집니다. 과거에는 반려동물의 먹이라고 할 수 있다면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보내고 영양학적으로 기능적으로 저희가 제조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려인들을 생산 공장으로 초청해 원고 입고부터 제품 출하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공개하며 소비자 신뢰를 쌓아갑니다. 저희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사료들이나 그런 식품류의 공정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되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독신 가구와 고령 인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 패턴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짱구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조금 작은 아이로 와서 지금은 짱구에게 금액 상관없이 더 좋은 걸 먹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펫푸드 시장은 연간 1조 5천억 규모, 이 가운데 30%는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펫푸드와 미용 등 반려동물 산업을 15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 2028년까지 글로벌 펫푸드 시장은 약 410억 달러, 우리 돈 65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대선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21일 저녁 청주시 금천동의 아파트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정치에 환멸감이 있어 술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유튜버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유튜버 전투토끼의 아내이자 괴산군청 소속인 30대 공무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인 남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해 8월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고 법원 판결 내용을 토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영동 세계 국악엑스포 개막 100일을 앞둔 기념 행사가 다음 달 5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 수변 무대에서 열립니다. 기념 행사는 동락연희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성공기원 퍼포먼스와 국악 버스킹 등이 진행되며 엑스포 홍보 부스도 운영됩니다. 영동세계 국악엑스포는 오는 9월 12일부터 한 달간 개최되며 30여 개 나라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옥천군이 오는 10월 열리는 제2회 전국 연극제 홍보대사로 가수 정계원과 배우 안석환을 위촉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